안녕하세요, 왓츠디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네요. 그래도 지난 이벤트 때 당첨되신 분들은 스프링바툴하고 루페 잘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루페가 인기가 많아서 놀랐습니다. 다음에 루페는 몇 개 더 사서 이벤트 또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금일은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발틱의 아쿠아스카프입니다. 제 채널을 전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시계가 사실 친구 시계예요. 친구가 해외 파견을 가면서 저에게 맡기고 갔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냥 제가 싸게 뺏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저의 첫 마이크로 브랜드의 시계라는 점입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저는 사실 시드니 시절 때부터 메이저 브랜드의 시계들을 주로 차온 편인데요.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난 지금, 물론 호기심은 있었는데 기추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선뜻 들이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따로 컨텐츠로 제가 썰을 한번 풀었듯이 컬렉션 구성에 그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시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도 잘 안 되고 좋은 이유든 그렇지 않든 안 차게 되는 시계가 생겨서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메이저 브랜드를 다뤄온 기계식 시계 애호가의 시선에서 한번 마이크로 브랜드인 발틱을 만나볼까 합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심플한 박스 안에 가죽 이너 박스가 나오고요. 이런 부분은 동급 가격대의 케이스들보다는 퀄리티가 좀 높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밑에는 인스트럭션이겠죠? 이건 공홈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스탬핑은 20년 5월인 것 같네요. 당시 구매가는 $700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에서 역시 블랑팡의 50 Fathoms"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걸 오마주한 디자인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발틱의 첫 다이버 워치 라인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 아쿠아 스카프의 베리에이션은 이제 이렇게 다양해졌습니다. 가격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전반적인 느낌은 뭔가 현대적이면서 빈티지한 아주 적절하게 선을 잘 지킨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네오 빈티지라고 하나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디자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려 깊다고나 할까요?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하겠지만 두 시계를 비교해보면 물론 차이점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50 Fathoms"도 여러가지 모델이 있겠지만 자, 한번 비교해 보시죠.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가장 유사한 모델은 역시 50년대 출시된 블랑팡 바티스카프입니다. 이 모델을 타겟팅했죠.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 스펙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보시죠. 39mm인데요. 아주 완벽한 케이스 크기입니다. 뭐 말이 필요합니까? 느낌을 한번 보시죠. 한번 착용해 보실까요? 사실 제가 드레스워치는 36mm 전후를 착용하는데요. 다이버는 툴워치다 보니까 베젤도 두껍고 해서 조금 크게 착용해도 무방하죠.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작아 보이는 느낌도 있네요. 좋습니다. 넌데이트라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편의성이고 어쩌고 여기에 데이트 창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입니다. 야광도 한번 보시죠.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얼입니다. 18년 출시 당시 아쿠아스카프의 메인을 장식했던 이 모델은 다이버워치답게 깊은 심해를 상징하는 그런 딥블루 색상을 담고 있어요. 이게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블랙이 무난하지만 이 블루 컬러는 개성이 있죠. 거기에 크림 인덱스, 이 빈티지한 감성이 물씬 풍겨납니다. 혹자는 이 딥블루 색상에 크림 인덱스가 언밸런스드 하다라고도 했는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만일 이 인덱스를 일반적인 실버나 화이트 색상으로 처리했다면 아마도 전체적으로 공들인 이 빈티지한 감성이 무참히 깨져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싸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진취적인 시도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까 스펙에서 보셨듯이 놀라운 점은 파네라이에서 많이 보셨을 샌드위치 다이얼이라는 점입니다. 샌드위치 다이얼 온 더 트라이앵글, 바로 3시, 6시, 9시 인덱스가 입체적인 게 보이시죠? 사실 오너가 아니라면 발견하기 힘든 디테일이긴 합니다. 샌드위치처럼 다이얼을 1층, 2층 겹쳐서 1층 인덱스에 페인트를 입혔습니다. 이런 섬세함을 더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죠. 또 재밌는 것은 블랙 모델이 그레이니라고 부르는 일종의 테플론 같은 그 프라이팬 재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다이얼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딥블루 모델은 깊으면서도 은은한 썬레이 마감을 선보입니다. 글라스는 빈티지한 감성에 활용 점정을 하듯이 더블 돔 사파이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약간 너무 반사되는 빛에 대한 지적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돔글래스의 굴곡에 의한 왜곡은 특별한 불편함을 주진 않습니다. 사파이어 베젤로 가보겠습니다. 단방향 120 클릭이고요. 생각보다는 힘이 조금 더 들어갈 뿐 특이점이 있는 감도는 아닙니다. 론진에서 문제가 됐었던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죠. 인덱스 일치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용두는 다이버 워치답게 스크류 다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크라운 가드는 없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의 크기는 적당하네요. 그리고 드릴드 러그이고요. 옆 라인이 아주 잘 빠졌습니다. 툴워치 치고는 얇은 편인 12mm의 두께. 아주 깔끔하죠? 케이스백은요, 브러쉬드 스틸 솔리드로 양각으로 잠수부 및 이 물결 무늬를 새겼는데요. 이건 참 잘한 일 같습니다. 어설프게 만약에 시스루 처리를 했다면 아마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블랑팡의 프레데릭 피게 같은 특별한 무브가 아닌 이상 이런 범용 무브로는 다이버의 성능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죠. 사실 브레이슬릿도 80유로인가 추가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친구가 최초 구매 시에 별도로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론진 빈티지의 지금 메쉬 스트랩과 컨셉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 러버 스트랩의 모습이 가장 아쿠아 스카프다워 보였기 때문이죠. 메인을 장식한 그 모델 말입니다. 편의성도 있겠지만 뭔가 다이버 워치의 아이덴티티를 더 드러내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빗살무늬라고 해야 할까요? 포인트를 줘서 스트랩에 디테일을 살렸고요. 뒷면에 발틱이라는 문구와 독특한 문양 또한 일반적인 싸구려 러버 스트랩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브레이슬릿은 퀵 릴리즈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러버 스트랩은 그렇지 않은 건 살짝 아쉽습니다. 근데 버클은 좀 별로예요.
툴워치답게 조금 더 묵직한 디자인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가벼운 느낌이랄까요? 약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디자인 같기도 합니다. 버클까지는 신경을 못 썼나 보네요. 뭐 거기까지 바르는 건 우리의 욕심인지도 모릅니다. 우린 지금 마이크로 브랜드의 시계를 리뷰하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가격대를 상회하는 퀄리티라는 게 지금까지 잘 보여주시죠? 자, 이제 시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펙 한번 보시죠. 미요타 9039를 쓰고 있는데요. 9015에서 날짜창이 빠진 버전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에타도 아니고 셀리타도 아니고 미요타라. 그런 이유로 아쿠아 스카프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기계식 시계 무브먼트 씬에서 이런 무브먼트들 간의 갭은 솔직히 크게 없다고 보심이 정신건강상 이롭긴 한데요. 어쨌든 엔진에 공을 들인 시계라기보단 디자인에 더 신경을 쓴 시계죠. 그런데 그게 나쁜 선택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오차를 보면 12시간 기준 실착용 오차가 약 플러스 마이너스 한 9초? 8초 정도 나오는 편인데요. 충분히 정확합니다. 어떠셨나요? 이 채 5년이 안 된 국가도 생경한 프랑스 태생 신생의 마이크로 브랜드. 독특하게도 홍콩, 이탈리아 등지에서 제작한 부품들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조립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발틱 아쿠아 스카프는 사실 조금은 놀라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사람들의 리ኳ이어먼트를 잘 캐치했어요. 빈티지한 감성을 드러내면서 요즘 시계다운 모던함과 세련됨을 유지한 입문용 다이버 워치. 네, 맞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블랑팡 50 패덤즈의 오마주임에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잘 살려낸 디테일과 뚜렷한 가치관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메이저 브랜드만 경험해온 저의 시선에서 오호 이것 봐라 의 느낌을 충분히 준 것 같습니다. 메이저 엔트리급 기계식 브랜드들의 신선한 충격을 준 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들을 뛰어넘었다, 이게 더 낫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분명 스펙이든 만듦새든 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무브먼트가 될 수도 있고요. 몇 개월 이 시계를 차본 바로서는 만족감에도 한계는 있어요. 우리가 가심비라고 하잖아요. 모든 취미생활에서 가격 차이만큼 만족감이 정비례하진 않죠. 블랑팡의 50 패덤즈가 15배의 만족감을 주니 만무하고요. 그래도 그 약간의 만족감의 차이에 그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틱의 이러한 약진은 기계식 시계의 시장에 신선한 긴장감을 주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늘 좋은 방향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과연 5년, 10년 후에 발틱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기대되는 오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